여러분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9일 금요일 아침 우리에게 함께 지내고 있는 직원, 또 기도하고 같이 있는 분들과 아침에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전국 계신 행복기술학교 학생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아프리카 TV 켜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인문학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문학은 언제부터 시작됐으며 왜 요즘은 관심을 가지는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인문학은 최초로, 그때는 뭐 인문학이란 말도 없을 때입니다. 그 아테네 교회에서 플라톤이 그 당시에 가장 요즘 말하면 지혜 있는 분이라서 그분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씩 이야기한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떤 경험을 갖고 그걸 우리 생활 속에 응용해서 지혜를 활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는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해가지고 또 이렇게 행동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지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이게 그리스 시대 플라톤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플라톤 이전에, 바로 100년 이전에 그 당시에 보면 소크라테스 나오고 공자님 나오고 그때가 서가모니 부처님 나오고 하여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보통 BC 400년 이전, 보통 500년 그 사이에 대단한 분들이 전 세계에서 그냥 동시에 출연해서 예고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최고의 지성의 경지에서 이야기해 준 거를 사람들이 보고 배우라고. 그래서 그를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으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돼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뒤로부터 항상 여러분들 관심을 한 300년 주기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BC 한 100년에서 이렇게 나타난 키케로라는 분이 로마 시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항상 역사 공부를 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리스 시대야, 그 다음에 로마 시대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중세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그 후메니타스라 해서 후멘 그 인간. 그래서 인문학이란 말을 최초로 키케로가 사용해서 오늘날 인문학이란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중세에는 신학이 대세를 이루므로, 그래서 키케로가 만들 때는 사실은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똑같이 유효하죠. 그래서 중세는 그 지도자를 다 종교 방면으로 돌려서 사제 양성의 이 프로그램을 쓴 거예요. 그 이후로 또 한 300년 지나서 이탈리아에 있던 신학자이면서 인문학자이신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는 분이 인문학에 대해서 좀 더 단어를 압축해서 인간연구라는 말로 맹크하게 이제 딱 개념을 해줍니다. 스터디아, 후마니타스. 이래서 인간연구, 연구란 말이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요즘 말로 스타디. 그래서 인간연구가 인문학이다. 이렇게 딱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인자가 사람 인자, 그다음 문자는 글 문자지만 인간이 말하고, 그 다음 글로 쓰고, 이런 걸 합쳐서. 그래서 요즘은 문사철, 글로 쓰고, 사는 역사, 철학. 이렇게 해서 인문학하면 문사철의 지혜를 대변한다. 뭐 이렇게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요걸 어렵게 알지 말고 인문학의 인자, 사람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연구해야 된다. 왜? 사람을 알아야지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데, 요 사람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쓰시라 하는 것도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게 있다. 우리 인간에게.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추구해야 된다. 왜? 그걸 실천해야 된다. 왜? 변하지 않으니까. 제가 변하지 않은 법칙을 여러분들이 실천하라고 하듯이 인문학도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를 여러분들이 추구해라. 왜? 그거는 시대를 넘어서까지
늘 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시대를 넘어서 늘 통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서가모니 부처님, 플라톤, 소크라테스, 뭐 공자님 그 시대에도 통했듯이 또 그로부터 오늘날에도 통했듯이 대부분 이 주기가 한 300년 주기로 부르짖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이 조금 타락하고 이제 또 이렇게 어려워지면 또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자. 그게 이제 페트라르카가 르네상스라고 그래요. 다시 또 인문학을 부활시키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한 300년 되면 사람들이 또 내려박이 돼가 회의를 느끼냐. 이렇게 진짜 삶은 괜찮나? 지금은 또 무슨 회의가 오냐면 자본주의가 한 300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그 자본주의 뭐 100년 막 피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본주의 종말을 구하고 있잖아요. 왜?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야 이거는 뭐 아니다. 아니다 소리가 자꾸 나오면서 그러면 장차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자본주의가 지속 가능할까? 이러면서 이제 회의가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시 사람에 대한 관심이 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불을 지핀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가 소크라테스하고 오후를 보낼 수 있으면 애플뿐만 아니라 자기 전부를 다 바치겠다.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시 소크라테스 왜 갑자기 소크라테스냐 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플라톤의 스승이니까 인문학을 대변하는 최고의 경지의 지성이니까 4대 성인이 하잖아요. 성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소리로 접근할 수가 있죠. 그때 당시 공자, 소크라테스, 뭐 노자, 그 다음에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그 당시 다 동시대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지혜를 다시 우리가 빌릴 시대가 왔다. 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간데 저는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지혜 4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스스로 그렇게 되는 자연의 이치, 그 자연지가 있고 그 자연의 이치를 깨달은 불지가 있다고. 깨달은 지혜, 그 깨달은 붙자가 붙다가 깨달은 그 깨달은 불지혜.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생활 속에 응용해서 이용하는 열애지혜. 그 다음에 일체종질해서 전부 다 역사, 철학, 과학, 음악, 뭐 미술이고 다 통틀어서 다 꿰뚫어서 하는 일체종지, 그걸 줄여서 일체지 4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공식에서 답이 나옵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 다 뒤집어지는 게 뭐 일체종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이렇게 한 번도 막히지 않고 물어봤을 때 대답하는 이유를 여러분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이 뭐냐 하면 과학자의 생각이다. 과학자는 사람이다. 결국 사람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과학 일분. 자, 음악이 뭐냐? 음악가의 생각이다. 음악가는 사람이다. 그럼 결국 사람의 표현입니다. 미술이 뭐냐? 뭐 아티스트, 미술가의 생각이다. 미술가는 사람이다. 결국 끝에 가면 뭐야? 사람이란 결론이 나오고 사람만 알면 어찌 내가 미술을 모르고 어찌 음악을 모르면 어찌 철학을 모르고 어찌 역사를 모르겠냐 어찌 과학을 모르겠냐 하는 이야기가 그 소리입니다. 이게 이제 인문학이에요. 인간의 변하지 않는 가치는 뭘까요? 제가 늘 가장 강조하는 건 뭐 인문학에서는 어떻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는 사랑하라. 사랑하라. 자비를 베푸르라. 전체를 이롭게 하라. 늘 들었을 거예요.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은. 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바탕을 모르기 때문에 맨날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어라, 전체를 이롭게 해라, 선을 행하라 이런 말만 외우니까 삶 속에 실천이 안 돼. 인문학의 핵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그 가치,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바탕에 깔린 이 가치를 알고 상대 먼저 사랑하고 세상 먼저 사랑하고 전체를 이롭게 하는 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게 인문학의 핵이에요. 인문학은 지식을 쌓고 말빨을 늘리고 이런 걸로만 해석하는 건 위험합니다. 오직 최고의 지성인은 그 탁월한 가치, 즉 변하지 않는 가치를 삶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즉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으므로 이걸 깨달은 자는 나 아닌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나 아닌 것에 자비를 베풀지 않을 수 없고 나 아닌
전체를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 버리면 다 끝나버린대. 이거는 안 깨닫고 계속 위에 에너지와 같은 우리 사랑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전체를 이렇게 선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식으로 끝나지 삶 속에 지혜로 실천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덕분인 줄 깨달아서 나 아닌 게 없으면 나도 없는 줄 아는 이 바탕, 이 딱 알리면 인문학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자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는 이 변하지 않는 가치, 둘이 아니다라는 이 가치,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 가치, 다른 나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가 한 덩어리 한 몸이라는 이 가치, 이 가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인문학의 마지막 꽃 중에 꽃 열매입니다. 이걸 이제 미리 딱 알아버리면 그 나머지 과정은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결국 이걸 실천. 이거를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거라서 탁월한 추구라 그래요. 탁월한. 왜 일반 사람들은 내부터 잘 되자, 내만 잘 되자 하는 게 이 가치를 모르거든. 그래서 이게 새롭게 등장. 이게 뭐야? 더불어 사는 거거든. 더불어. 함께. 그래서 이번에 LG화학에 지금 어제 우리 미국에서 오신 보살 오빠라고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자기는 면접만 보면 떨어진다고 해요. 미국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실력이 타고난데도. 그래서 내가 면접 볼 때 당신은 왜 취업합니까? 딱 이 한마디. 요즘 젊은이는 다 물어봐라고. 왜 취업합니까? 하면 내가 노후에 좀 편하게 지내서 돈도 벌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말 똑같이. 이거는 탁월한 가치가 아니지. 변하지 않는 가치가 아니지. 그래서 안 뽑는 거거든요. 왜? 이건 이기주의잖아. 개인주의잖아. 자기 욕심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뽑아놓으면 반드시 돈을 더 많이 준다 하면 스카웃 한다. 가버린다. 그럼 우리 회사에서 키워나봤자 오래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 그게 지금 인문학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문학이 어떤 건지, 스티브 잡스가 지금 인문학과 지금 기술의 과도기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문학의 눈길을 돌린 것은 결국은 뭐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한테 파는 거고, 사람이 이용해야 돼. 결국은 뭐 답은 사람한테 있거든. 오늘날 삼성에 이런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전설적인 탑을 이루는 바탕이 삼성 이건희 회장 아버지 이병철 씨가 어릴 때부터 이건희 손을 잡고 모든 그런 사람이라고 계속 가르쳐. 회사도 사람이 물건을 만들고 사람이 팔고 돈도 사람이 꾸어야 되고 전부 다 사람. 너는 경영학과를 갈 것이 아니라 사람 연구를 해라고 어릴 때부터 손을 잡고 가르친. 그래서 삼성이 오늘날 사람 즉 인재 양성에 가장 뛰어나게 하는 것도 그게 바탕은 뭐 인문학이에요. 인문학이라 이쁘게 말로 바꿔서 즉시 사람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세상 사람들한테 적각성취 이런 강의도 뭐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는다는 것은 제가 인문학, 사람 연구에 탁월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게 답이라. 그래서 늘 제가 세상 경전 읽어라, 사람 경전 읽으라는 게 모든 것은 마지막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인문학이라 해서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생각하면 안 된다. 사람 몸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필수 중에 필수가 사람 경전을 읽는 거다. 그걸 오늘날 인문학이라고 말할 뿐이다. 사람을 알면 모든 사람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제가 이미 일러줬죠. 그래서 손을 이렇게 해서 두 개는 뺐다가 가고 8개는 같이 앉아. 이렇게 하나만 하면 여기 1,4천이다. 1,4천. 두 개를 하면 2,8청춘이다. 왜? 인간 연구에서 이 두 가지 말면 끝난다. 하나는 이 엄지손가락에 탁 시켜 세우면서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 인간은 늘 내가 옳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하고 절대로 같이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공부를 잘 하시면 연구를 하면 인간은 이 시스템 자체가 80에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우고 생활에 녹화가 된 그걸 보고 70은 그 녹화된 그것만 보고 살도록 되어 있다. 77만 개. 십덕이 짓을 하도록 이 설계가 원래 되어 있다. 인간을 연구해보면
자기가 보고 듣고 배운 그 세계 속에서 자기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거는 다 옳다고 생각하고, 왜? 그 안에 있는 것만 옳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옳다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한 발만 가면 되거든. 내가 옳다 하듯이 상대도 옳다 하겠다를 알아버리면 조화를 이루면서 잘 살 수 있다. 또 하나는 내가 옳다는 아닌데요.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나입니다. 유일한. 이걸 자기만의 정체에서 유일한 나니까 내 나름대로 꼴값을 떨기 위해서 나온 거지 누구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들은 불평불만하고 못 살겠다는데 그건 인문학 공부를 안 했다. 즉 사람 경전을 안 읽었다. 사람을 읽으면 내 마음에 들기 위해서 안 태어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든다고 불평불만하고 신경질을 내는 것은 이미 인문학, 즉 사람 연구를 안 했다. 사람 경전을 안 읽었다. 그래서 사람은 두 가지, 내 마음에 들라고 안 태어난다. 자기 나름대로 꼴값, 그건 역할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태어났고, 또 하나는 시스템이 자기 안에 있는 정보만 갖고 살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산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평생 내 마음에 안 들게 두 개가 제가 나온다는 걸 알고, 그러나 이 8가지가 똑같이 공통의 분모가 있습니다. 이 8가지 보고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어려운 단어로 인문학이라 하니까 또 고리타분하거나 혹은 어려운 학문이나 혹은 또 공부하는 교수나 이런 거 하는 대학은 상관없는 것이 이런 단어가 느낀. 그래서 그런 단어를 쓰지 말고 제가 해주던 사람 경전이다 이렇게 하시라. 세상 경전도 읽고 세상 경전이 밤낮 돌아가니까 사람 경전도 똑같이 밤같이 어두운 마음이 나오고 낮같이 밝은 마음이 나오고 이렇게 읽으라는 거죠. 그럼 사람 경전을 읽어버리면 끝난다. 어두운 마음은 눈을 감아서 내지 말고 밝은 마음만 끄지면 돼요. 아주 간단한 사람. 그 다음에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가 생각을 내려놔버리면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만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제도 그분도 고민을 내가 이렇게 이거 하나만 하라. 미국 가서도. 인간이 이거 하나만 알면 끝난데 뭐냐면 지금 소리가 안 났다가 아니고 소리는 났지만 지금 없다는 것만 알면 돼. 이거 하나만 알면 내가 빨리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평온한 마음을. 지난날 내한테 어떻게 했고, 지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혔다든지 여러 가지 있었더라도 그걸 내가 소리가 안 났다 하지 말고, 이렇게 박수를 한번 치면 딱 해보면, 소리는 지금은 없다는, 이 지금 없다는 지금에 가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좋아하고, 황금을 좋아하고, 소금을 좋아하고 다 해도 지금한테 모릅니다. 이 지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이 거기 저기 그 당시에 있었던 거기 저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어라. 지금 여기에 있어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기 인연이 있다. 여기 계신 사람이라든지 내한테 주어진 일이라든지 또 이런 이렇게 사물이라든지 또 3개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연구를 잘했다면 지금에 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있어야 되고 자기 있는 3가지 일이나 사람이나 사물을 소중히 하는 것 이거 말고 없습니다. 이 소중히 하는 게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이것만 알면 인문학 공부 총정리고 맞서 탄 거예요. 그 소중히 하기 위해서 말은 존댓말을 써야 된다. 부드럽게 이게 이제 수사하게요. 말을 어떻게 구사하라. 그다음에 또 이메일이나 글로 보내야 될 때 그럼 글은 어떻게 써야 된다. 글. 그러면 이게 시나 문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표현한 거를. 그다음에 지난날에 어떻게 했더만은 지금 이런 일이 생기구나. 그럼 앞으로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 인과의 시스템은 역사라 그래. 역사가 인과의 시스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1차 대전이 일어나더만 1차 대전 이후에 또 그렇게 하더만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이게 인과입니다. 인과의 고리를 보라는 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는 필수 공부. 인과의 눈을 떠라 이 소리입니다. 역사를 하면 잘 몰라요. 이걸 더 정확하게 하면 인과, 원인에 의해서 결과, 원인에 의해서 결과는 인과의 눈을 떠라 이게 역사. 그 다음에 철학의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인문학에 다 들어요. 철학은 뭐냐면 사고하는 훈련이에요. 어떤 각도로 질문하느냐, 어떤 각도로 사고하느냐, 어떤 각도로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이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고하는 훈련, 철학.
그래서 지도자, 우리 이제 명품 국사도 지도자가 되려면 반드시 역사 공부를 하라는 것은 이 세상 모두가 인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인과의 눈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라. 그 다음에 철학을 공부하라. 철학은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을 찾는 방향이 다 달라진다. 그래서 철학을 공부한다. 그 역사와 철학은 그래서 필수 과목. 그 다음에 그걸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글로 표현하는 쓰는 능력과 말하는 능력. 그래서 키케로가 인문학을 최초로 만들 때도 후문이 타서 만들 때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역사에 대한 지혜, 그 다음에 철학, 이게 뭐냐면 도덕적 판단입니다. 사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하는 자료가 달라지거든요.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도 없다고 만약에 사고를 한다면 도덕적 기준이 상대를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판단을 이렇게 안 하고 사람을 위에 두고 짐승이나 이런 걸 하찮게 본다면 도덕적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함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 기준을 정할 때 어떻게 사유하고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져서 철학이 도덕적 기준을 잡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가 도덕적 판단과 철학 공부, 역사로 통한 지혜, 또 하나는 말하기, 글쓰기, 이 인문학의 최초의 프로그램.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을 연구한다. 그래서 제가 본보기가 그 말하는 표현력 공부하는 거거든요. 본보기 내가 20가지 해놨거든. 그 다음에 글쓰기는 지금 제가 쉽고 간단하게 쓰도록 개념 능력 이런 거 계속 가르치는 그 글쓰기 능력 상담하. 그 다음에 제가 표현도 쉽고 간단하게 하라고 계속 훈련시키는 것도 표현 능력입니다. 내가 상대를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잘 정해서 그 상대가 빨리 깨달아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인문학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 함께 나누는데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다른 거 아니다. 사람 경전을 읽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거다. 어떤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가 그 속에 숨어 있다. 그것은 나 아닌 것이 없으면 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만 가능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됐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